시간 일단 정수책 펴보세요. 첫 번째 단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항식 연산이라고 돼 있지. 일단 우리는 다항식이라는 애가 뭔지 먼저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연산지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 먼저 보자. 일단 선생님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생각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려면 어떤 그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 재료들의 근간이 되는 걸 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정의라는 건 반드시 너희가 암기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항식은 너희들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웠을 테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책에 책에 딱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의 체계들은 최종적으로 실수까지 배웠지. 맞아요? 그 실수라고 하는 수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유리수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라는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유리수 쪽에서는 정수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분수라는 파트, 분수나 소수 여기는 이런 파트가 있어. 그건 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3입니다. 그럼 걔가 무리수다. 파이면 무리수예요. 10분의 1이면 유리수입니다. 거기다 분수예요. 0.1이면 소수, 유리수입니다. 이런 거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시계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다항식인데 다항식이 식체계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리식이라는 게 있고요. 무리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수학 하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요것도 정식이라는 게 있고 분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정식이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수의 연산을 할 때도 정수일 때 연산하는 거랑 무리수일 때 연산하는 거, 뭐 실수일 때 연산하는 거랑 조금씩 차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정수 쪽에서 연산을 했을 때 포인트를 맞춰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따 다시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다항식은 정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다항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항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단항식이 뭐지? 항이 하나 있는 식 단항식. 근데 그거는 정의라고 하긴 좀 그래. 그치? 단항식의 정의가 뭘까? 단항식. 편하게 해보자. 단항식이 뭘까? 우리가 단항식 배우긴 배웠잖아. 단항식의 정의 뭐야?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제일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항식은 뭘까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처음엔 정의 파트라서 좀 그냥 너희들한테 그 일방적으로 선생님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 그지?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의 단항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 또는 차로만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정의야. 일단 이건 기억해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용어 몇 개만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항식 중에서 그냥 하나의 단항식 이런 거를 항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 단항식에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2x의 제곱 y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저거 단항식 맞죠? 쟤한테 지금 뭐랑 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2랑 x랑 y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수랑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쟤는 단항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a의 x의 제곱의 y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루트 3의 x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y 세제곱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을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구성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단항식들이잖아. 그죠? 단항식들의 더하기나 이거 빼기로 바꿀까?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저런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관점을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 봐봐. 여기 루트 3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이게 다항식은 정식이에요. 여기 정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수잖아. 맞아요? 다항식은 무리수죠. 아니 루트 3은 무리수죠. 여기 얘 같은 건 분수식 유리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들의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들 있지. 이 숫자들은 그냥 실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다 돼요. 그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를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항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의 각각의 단항식들을 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고 얘도 하나의 항이고 얘도 하나의 항이고 얘도 하나의 항이야. 됐죠? 그 다음에 개수는 뭘까요? 개수. 항이라고 하는 거는 단항식 자체는 그냥 하나의 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개수는 정의가 뭐냐면요. 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개수는 얼마예요? 2가 됩니다. 요 항의 개수는 2가 됩니다. 여기 있는 얘에서의 개수는 얼마겠어? 루트 3. 여기서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차수는 뭘까요? 차수 정의 기억나니? 일단 단항식에서의 차수 먼저 생각해보자. 단항식의 차수. 요거 몇 차야? 2차. 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곱해진, 얘는 정의 자체가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차수라고 써요. 오케이? 그럼 다시 봐봐. 여기는 얘 몇 차니? 몇 차야?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 3개. 그치?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잖아. 그치? 그 문자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얘는 3차식이야. 3차식. 이해돼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봐봐. 요거 몇 차식일까? 4차. 이거 4차가 되는 거야. 맞아요? 얘는 a도 문자잖아. 그치? x, y. 그러니까 a, x, x, y. 이렇게 되니까 4차식. 얘는 몇 차예요? 2차. 2차. 얘는 3차.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단항식에서의 차수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단항식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4차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기본적인 용어 이야기만 좀 정리 마저 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동류항들은 없으니까 일단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봐봐. 키포인트를 하나 좀 알려줄게. 개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였지. 맞아? 차수라고 하는 건 곱해진 문자의 개수였지. 그다음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문자로 보고 있니? 이 생각을 꼭 해주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x에 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준다면 여기 있는 얘는 문자는 x만 문자인 거야. y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몇 차가 되어 있다는? 2차가 되는 거야. 얘 개수는 뭐가 될까요? 2y가 돼요. 오케이? 다항식에서는
여기는 요 생각을 꼭 반드시 해줘. 다시 한번 봐. 여기는 얘는 몇 차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얘가 x에 관한 다항식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2차가 돼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2차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동류항이 되는 거야. 어떤 뜻인지 알겠지? 다시. 그래서 x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줬으면 x만 문자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 x와 y에 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x랑 y를 문자로 보겠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몇 차가 돼요? 3차가 돼요. 그죠? 여기는 얘는 몇 차? 2차. 얘는 몇 차? 3차.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3차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동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수만 같다고 동류항은 아니야. 문자의 구성이 완전히 같아져야 돼. 요거 3차고 요거 3차지만 그렇지? 얘는 지금 x 2개, y 하나인데 얘는 y만 3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동류항은 아닌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항식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거 쓸 시간 한꺼번에 줄게. 오케이? 잠깐. 자, 그래서 얘는 크게 딱 두 가지로 생각해. 수에 대한 계산과 그다음에 식. 여기서는 다항식이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말해주려고 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봐봐. 그래서 뭐 더하기라는 연산이 있고 빼기라는 연산이 있고 곱하기라는 연산이 있고 나누기라는 연산이 있잖아. 그치? 여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5 더하기 4 이거 이렇게 쓸게요. 5 더하기 4라는 연산을 합니다. 당연히 9죠? 뭐 5 빼기 4라고 하는 연산을 합니다. 1이죠? 5 곱하기 4라는 연산을 합니다. 20이죠? 5 나누기 4라는 연산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4분의 5지. 그치? 얘는 4분의 5예요. 근데 봐봐. 지금 내가 다루고 싶은 건 결국은 뭐라고? 정수 쪽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정수 쪽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봐. 정수 쪽에서 나누기란 연산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거 4분의 5라고 쓰지 않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가 정수밖에 없었다. 4분의 5라는 숫자는 없는 거야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때 나누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5라고 하는 숫자를요 뭘로 나눌 거예요? 4라고 나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1 이렇게 쓰고 여기 4 이렇게 되면서 여기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땡땡땡 1 이렇게 쓰면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됩니다? 결국 4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썼었어. 기억나지? 되게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죠? 요런 짓을 한 적도 있었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고 몫이라고 했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이런 짓도 했었어 예전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우리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될 거예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더하기 다항식의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요. 더하기 여기는 뭐 3x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서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냥 5x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가능하죠? 만약에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빼기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랑 이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요거랑 요거 뺄 거니까 플러스 3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계산 가능하죠? 다 중에서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 봐봐. 2x 더하기 1 이렇게 된 얘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두 개 곱해달라는 얘 곱하기 기호가 보통 생략하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결국 뭘 해달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전개라는 걸 해달라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곱은 그냥 이것처럼 그냥 곱해서 20입니다. 바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얘를 내가 하나씩 이렇게 다 전개해가면서 정리 잘 해주면은 걔가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애가 있었어. 여기는 얘를 나눠달래요. x 더하기 1이라는 걸 나눠달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가 되냐면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1로 얘를 직접 나누는 이런 작업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했고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얘랑 얘는 그냥 계산하는 거 비슷하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랑 얘도 계산하는 거 비슷해요. 여기 있는 얘는 살짝 차이가 있어. 그지? 여기 있는 얘는 좀 차이가 되게 많이 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누기가 아닌 거야. 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정식이니까. 그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그 여기 있는 얘의 개념은 어디 개념이냐면 분수식 개념이야. 이게 유리식 개념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직 우리 분수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누기를 해야 될 때는 이때는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얘기만 하고 잠깐 쓸 시간 줄게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항식을 전개한다는 거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 잘해요. 봐봐. A 더하기 B 이렇게 있어. C 더하기 D가 이렇게 있었대.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니? 당연히 이거랑 이거 곱해가지고 AC 이렇게 만들 거고 요거랑 이거 곱해가지고 AD 이렇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요거랑 이거 곱해서 BC 이렇게 만들 거고 요거랑 이거 곱해가지고 BD 이렇게 만들겠지. 이게 전개야. 맞아? 어렵지 않지? 근데 규칙이 있지. 봐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어?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지. 여기에는 누가 있어? C라는 애랑 D가 있지. 그럼 얘 중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른 거랑 요렇게 곱해가지고 하나의 항을 만들지. 그죠? 근데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총 네 가지지. 그러니까 얘랑 곱할 일은 절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 괄호를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머니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이 주머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두 개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듭니다라는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전개의 끝이야.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게 이런 거였어. 자 x 더하기 1이 있어요. 그 다음 x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이렇게 있었대. 라고 했을 때 얘를 전개할 때 있잖아. 그냥 얘도 똑같아요. 일단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내림차순 정리할 거지. 그죠? 그냥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하고 있는 건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작업이야? 얘는 그냥 분배하고 있는 작업이거든. 분배. 사실 요거 요렇게 다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뭐 하고 있어?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될 예정이니까, 그죠? 이 작업을 한 방에 맞아. 앞으로 그냥 한 방에. 오케이? 잘 봐봐. 얘를 잘 봐. 이거 몇 차예요? 1차입니다. 그죠? 1차랑 곱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몇 차가 될 것 같아? 2차가 되겠지? 그럼 나는 얘를 전개할 때 있잖아. 2차가 될 거야. 요렇게 써놓고 얘의 개수만 일단 구해봐. 그럼 얘랑 곱하면 2x 이렇게 되는 거잖아. 2x 제곱 되니까 얘는 그게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1차항이 되는 걸 또 찾아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1차항 만들려면은 얘랑 곱해지면 되니까 3이 될 거고 얘랑 곱해지면 되니까 요거 2가 될 거야. 그럼 거기다 이렇게 못 써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상수항이 되는 건 여기서도 상수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죠?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 방에 할 수 있잖아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로 조금 더 복잡하게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봐. 자, 2x 제곱이 있어요.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얘를 전개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전개하려면 총 몇 번 해야 돼 이거? 6번. 얘랑 만난 애가 얘이지. 얘랑 만난 애가 얘이지. 얘랑 만난 애가 얘이지. 총 9번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쭉 나열한 다음에 내리차는 정리 쭉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하나 부탁할게.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바로 그냥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게 요걸 좀 연습을 해주세요. 계산할 때 습관으로 좀 만들어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요거 몇 차야? 2차죠? 요거 몇 차야? 2차죠? 2차랑 2차 곱하면 몇 차가 될 테니까? 4차가 될 테니까 그냥 4차의 개수부터 바라보면 몇이니? 2죠? 그죠? 얘랑 곱한 걸 테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뭘 바라봐? 3차를 바라봐.
3차는 얘랑 누구랑 만나면 3차야? 얘랑 만나면 3차죠. 그럼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3차죠. 얘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겠어? 마이너스 3입니다. 바로 해결 가능하죠. 그 다음에 2차를 보는 거야. 2차는 얘랑 누구랑 만나면 돼요? 얘랑 만나면 돼요. 4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얘랑 만나면 되죠.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x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야. 그럼 1차가 와. 1차. 여기서 얘랑 만나서 1차 될 수 있는 애는 없잖아. 그죠? 여기서 얘랑 만나서 1차 될 수 있는 애는 얘죠. 걔는 2다. 그지?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1차 될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2다. 그럼 1차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죠?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없어. 그럼 이제 마지막 상수 보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요렇게 전개하자. 알죠? 전개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작전을 세워서 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 거기서 개수 비교라는 작업을 해요. 개수 비교라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전개하는 게 되게 많이 크게 도움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가 계산할 때.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사실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오케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 차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이렉트로 전개하는 방법. 여기까지만 좀 제대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잠깐 쓰고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좀 문제 풀어보자. 도당식 A랑 B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연산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어. 이렇게 정의를 했어. 여기 얘를 뭐라고 했어? A-3B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산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연산이 딱 4개밖에 없을 뿐이야. 그죠? 그 4개를 뭐라고 해요? 사칙 연산이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문제 속에서 정해놓은 그런 연산은 그냥 요 흐름에 따라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A 더하기 B에 B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다항식은 이렇게 돼 있고 Q라는 다항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렇게 돼 있는 P에 Q를 이렇게 해주고 그 결과를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얘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그냥 뭐 P-3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다 지금 요런 짓을 또 한 번 했네? 그럼 여기는 얘는 결과가 뭐가 돼요? 여기는 얘를 가만 보니까 A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는 여기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는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A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다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Q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얘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얘에다가 Q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얘는 뭐가 돼요? P-2Q 요거에다가 뭐 해주세요? Q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제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한번 보자. 얘는 지금 뭐예요? P는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y 플러스 3x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 세제곱 이거였어. 여기서 지금 2배 q를 뺀대요. q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 더하기 x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 먼저 계산하자. 여기는 얘 먼저.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돼요? x 세제곱 2x 세제곱 없어진다,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y니까 얘랑도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배니까 얘는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 있는 이 결과에다가 마지막으로 뭘 곱해주세요? q 하나만 곱해주세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 더하기 x y 제곱 이것만 곱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해 봅시다. 얘를 계산할 때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가 몇 개 있는 다항식이니? 2개 있는 다항식이지. x, y에 관한 다항식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아까처럼 바로바로 내림쳐서 정리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헷갈려.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면 돼.
해보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x의 4제곱에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x의 세제곱에 y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얘랑 얘랑 곱했더니 x의 제곱에 y 4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얘랑 얘랑 곱했더니 x의 세제곱에 y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곱했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y 4제곱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x y의 5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정리할 때 일단 동류항들 먼저 좀 보자. 없어지네요. 그죠? 요거랑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얘랑 봤더니 얘도 동류항인데 없어진다. 그지? 남는 거는 x의 4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y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끝이야.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 계산 노가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나눗셈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가 되게 어렵다. 그렇지? 지금부터 되게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는 거의 워밍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념 다항식. 나눗셈입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얘한테 28을 뭘로 나눠주세요? 5로 나눠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수는 수 체계는 정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5분의 28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지?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가 아니겠지? 나누겠다는 의미를 잘 봐봐. 여기 있는 28이라고 하는 걸 5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얘는 원래 의미가 이거야.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나 봐. 오케이? 근데 걔를 내가 5씩 차근차근 묶어봤더니 얘는 3이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5 곱하기 뭐가 되고요? 5가 되고요.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여기서 이 5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기는 얘가 몇 개 있었습니다? 5개 있었습니다. 이해돼요? 5개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해요. 얘는 묶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묶인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를 몫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좀 주의할 거 몇 가지만 좀 챙겨보자.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 여기 있는 얘가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4개 있어요. 그럼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써도 사실 이게 28이라는 수를 나타내긴 하지만 얘는 아직 덜 나눈 거잖아. 덜 묶은 거지. 그죠? 5가 더 묶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더 작아야 돼.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숫자 관계는. 그죠? 여기 있는 이 숫자랑은 아무 상관없이 얘는 최대한 그냥 묶은 그 개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렇게 풀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기로 했던 거야? 28이라고 하는 수를 5로 나눠봤더니요,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25가 될 테니까 얘는 3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얘 나머지가 3이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쓴 게 얘는 5 곱하기 5 더하기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지? 어떤 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눗셈 계산을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원래 나눗셈의 의미는, 그러니까 나누겠다는 거의 원래 의미, 원래 몫의 의미랑 원래 나머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 다항식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나누겠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최대한 뭐 한다는 의미냐면 묶는다의 의미가 있어요. 최대한 묶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묶인 나머지를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항식을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보자. 지금 하는 걸 되게 잘 봐야 돼요. 봐봐. 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얘를 x-1로, 여기 있는 얘를 x-1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x-1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최대한 뭘로? x-1로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있었어.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묶고 싶어? x 마이너스 1이란 걸로 묶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럴 때 기준을 얘를 이제 다항식인가 항이 많잖아. 그러니까 요 제일 앞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봐. 그렇죠? 지금 잘 봐야 된다. 되게 어렵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얘로 묶고 싶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x 제곱만큼은 묶일 것 같아. x 제곱만큼은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일 것 같아. 근데 얘랑 같지는 않지. 맞아요? 얘랑 같지는 않잖아. 얘의 결과는 뭐야? 여기다 플러스 x 제곱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얘랑 같은 거지. 요거 이해돼요? 다시 얘랑 같은 거지. 맞아? 다시 이거 잘 봐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x 세제곱만 내가 x 마이너스 1로 묶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x 제곱만큼은 묶일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지 않으니, 그지? 더하기 x의 제곱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요거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될 테니까 요거랑 없어지면서 원래 식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뭐가 들어가야 돼? 고정 작업이 하나 들어가야 돼. 여기는 얘랑 지금 여기 얘가 이렇게 현재 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 얘까지 다 더해줘야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을 테니까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6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여기가 플러스 x 제곱이었어요. 그럼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얘랑 더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뭐라고 쓴 거냐면 플러스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쓴 거예요. 오케이, 동의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그럼 요거는 이제 묶였으니까 그대로 둬. 이렇게 묶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또 이제 한번 묶어보자. 오케이? 그럼 6x 제곱을 내가 x-1로 묶고 싶은 거니까 얘는 6x만큼 묶이겠지, 일단.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x-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x가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럼 일단 플러스 6x를 해줘야겠지. 그 플러스 6x랑 여기 있는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3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묶였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금 묶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여기는 얘만 더 묶어보자. 여기는 얘를 내가 x-1로 묶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3이 묶이겠다. x-1로 이렇게 되고. 그럼 플러스 3이 필요하고 원래 1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으면 다 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얘를 x-1, x-1, x-1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x-1로 묶어버리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됐어?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구나.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가 뭐구나? 나머지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도 저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푸는 거 지금 할 건데 일단 너희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나눗셈의 원래 정의니까. 이해됐죠? 얘를 이제 좀 쉽게 가보자. 좀 쉽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었어요. 여기는 얘를 x-1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얘를 세제곱하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봐. 자, 여기 있는 얘랑만 비교하는 건 처음에. 오케이? 이거 잘 봐야 된다.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봐. 그럼 얘에다가 뭘 곱하면 x 세제곱 나오겠어? x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맞아? 근데 실제로 곱하면 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원래 식이랑은 요만큼 좀 차이가 생기겠지. 그래서 똑같이 뭐 해줍니다? 이거를 빼줘요.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얘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랑 비교해서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겠어? 플러스 6x겠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곱했더니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 상태에서 또 뭐 해줍니다? 빼줍니다. 얘 빼기 얘니까 얘는 3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 같고. 됐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비교해서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돼요? 플러스 3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번 빼주게 되면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이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저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꼭 너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한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28 나누기 5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5분의 28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28이라고 하는 수는 여기다 이렇게 써있다. 28이라고 하는 수는 5 곱하기 5 더하기 3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나눗셈을 했을 때 결과는 뭐라고요?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식은 나중에 이제 항등식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식을 이제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봐봐, fx라고 하는 어떤 다른 식이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걔를 내가 gx로 나눠주세요라고 한다면, 걔는 어떤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눗셈의 결과로 다시 여기 있는 얘를 x-1로 나눠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fx인 거고, 여기 얘가 gx인 거고, 얘가 qx인 거고, 여기 얘가 rx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는 이 숫자랑 여기는 이 숫자랑 비교해서 여기는 이 숫자가 더 컸어야 됐지, 얘가 더 작았어야 됐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비교했을 때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얘의 차수가 더 커요. 오케이? 다항식이니까 차수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이렇게 나누기도 좀 귀찮나 봐. 이렇게 나누기 좀 귀찮나 봐.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립 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들어봤니? 조립제법? 처음 들어봐요? 조립제법은 뭐냐면 얘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줄게요. 잘 봐봐. 지금 여기는 요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지금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구해도 된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좀 편하게 구하라. 다시 봐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쓸게.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여기는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직접 내가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때 목과 나머지를 실제로 나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개수들 있지? 요 개수들, 여기 있는 요 개수들만 가지고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얘는 나누기 거꾸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있지? 얘를 빵을 만드는 그 x값은 얼마니? 1이죠. 그죠? 그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 1.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규칙에 따라 계산만 해주면 된대. 얘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서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오케이?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얘랑 얘랑 또 곱해서 여기다가 써줘. 얘랑 얘랑 또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또 써줘. 얘랑 얘랑 더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요거랑 요거로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반드시 나머지가 되고요. 여기는 얘가 몫이 되는데 얘부터 얘가 상수, 얘가 1차, 얘가 2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얘네도 개수만 써놓은 거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2차 개수분할, 2차의 개수분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 뭐가 됩니다. 몫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였어요? 4분의 이렇게 구합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여기 얘랑 여기. 그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죠?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요. 자, 봐봐. 이거 좀 중요한 얘기할 거야. 자, 2x의 세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 더하기 2가 있었대. 얘를 이번에는 2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들어서 2랑 10이랑 마이너스 6이랑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빵이 되는 x값을 써줘요. 오케이? 얘가 빵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뭐 하기로 했죠? 얘는 그냥 내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다 더하기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얘가 0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내리는 건 다 더하기 계산이야.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는 얘랑 그냥 곱해지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12. 얘랑 얘랑 곱해서 12. 얘랑 얘랑 더해서 6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서 뭐가 돼요? 6입니다. 곱해서 얘랑 얘랑 더하면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의 몫은 얼마가 되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답이 아니다. 잘 봐봐.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다면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지. 2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지. 그죠? 그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나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사실상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 안 돼. 잘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면 사실상 얘는 뭘 하게 된 거냐면 얘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서 했듯이. 그치? 이걸로 해석해야 돼. 근데 얘로 나누고 싶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는 마지막에 고정 작업만 한번 해주면 되거든? 다시 한번 봐봐. 지금 2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0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 결론을 봤더니 x-1로 나눈 조립제법을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은. 그치? 그 결과가 뭐였어요? 2x의 제곱에 플러스 12x에다가 플러스 6이었어. 나머지가 얼마였어? 8이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 뭐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던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얘 2배를 한 애의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요. 반대로 여기는 나누기 2를 해줘서 이 식을 원래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번 보정을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2x-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요거 2로 다 나눠버리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얘로 나눈 몫은 얼마가 됩니다? 얘가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나머지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치? 몫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로 나눠서 이 조립제법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 구조식, 관계식을 정확하게 너희가 써줄 수만 있다면 이걸 써줄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정리, 고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딱딱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1차식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총 3가지로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나누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예 정의대로 묶는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직접 나눠보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조립제법까지 쓸 건데 자, 묶는다. 얘는 2x의 세제곱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를 한번 묶어보자. 뭘로 묶고 싶어요? 2x 마이너스 6으로 묶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2x 마이너스 6으로 묶으려면 몇만 묶이겠어? x제곱만 묶이겠다. 그죠? 여기 얘는 2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이게 플러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플러스 6x제곱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6x제곱을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됐으니까 이제 여기는 얘 집중해보자. x의 제곱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요거는 뭘로 묶여요? 얘로 묶으려면 몇이 묶여? 마이너스 3x로 이렇게 묶이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랑 하면 플러스 18이니까 18x니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18x에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x 마이너스 6, 그다음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6, 그다음 플러스 요거를 내가 얘로 묶고 싶어요. 그러면 묶이는 게 1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결과 얘는 x 다시 2x 마이너스 6으로 묶어봤더니 결과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몫이 뭐가 됐어요? 나머지가 5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몫은 뭐가 되고요? 얘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좀 눈여겨봐줄 거. 자, 요거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요게 몇 차식이에요? 상수항의 빵차식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의 차수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그거까지 마지막에 확인해주고 결국 여기는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직접 나눠. 직접 나눠. 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에 플러스 20x의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는 얘를 내가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랑 곱했더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6x제곱으로 된다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뺍니다. 그럼 얘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제 또 얘랑 비교해서 여기 마이너스 뭐가 필요하겠어? 3x를 필요해. 얘랑 곱해서 다시 한번 써줘.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뭐가 돼? 18x 돼. 요거를 뺍니다. 얘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얘랑 비교했더니 여기는 1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빼봤더니 5가 돼.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고요? 몫이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조립제법 써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2랑 마이너스 12랑 그 다음에 2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저기는 얘가 빵된 x값은 얼마였어? 3이었지?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줄 거.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2였구나. 1이 아니었구나. 그지? 나중에 보정 작업 한번 해야겠다. 됐어? 오케이. 가보자. 자, 요거 먼저 그대로 내려서 2, 얘랑 곱해서 6,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6,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8, 두 개 더해서 2, 그다음 마지막으로 6. 얘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있던 저 식이 어떻게 된 거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지?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기는 얘로 나누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제로 나누는 게 궁금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요 하나의 숫자에다가 하나는 이쪽은 곱하기 2, 이쪽은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나누기 2라는 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지? 정리해보면 요거는 뭐가 돼요?
2x-6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는 2분의 1 한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한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나머지는 5가 되죠. 그래서 얘 목과 나머지는 이렇게 됐죠? 봐봐. 나중에 너희가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이런 짓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거의 다 이런 식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죠? 갈수록 쉬워지지. 이쪽으로 갈수록 어려워. 그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이걸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묶어주고 뭔가 변형, 그러니까 식 가지고 장난치는 방법을 여기서 제대로 익혀놓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그 다항식 파트 있지. 다항식 파트는 나중에 너희가 어떤 식을 계산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지금 파트의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다항식의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다항식 가지고 장난치는 훈련을 여기서 충분히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난 쉬운 방법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묶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봐봐. 요거를 잘 하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연습 문제 한번 볼까? 뒤를 쭉 가보세요. 연습 문제 1-5번 봐봐. 자, 여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예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일단 우리는 여기다 쓸게. fx라고 하는 거를 뭘로 나눠봤더니 gx로 나눠봤더니 그때 몫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뭐랬어요? rx였습니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갑자기 여기 있는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다시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뭘로 나눠주세요? gx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그때 못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그냥 요게 다야 문제는. 근데 괜히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접근조차 하기가 힘들어. 그치 않니? 모르겠지? 그럼 봐봐. 최대한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뭘로 묶어주세요? gx로 최대한 묶어주세요라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나눠달라는 얘기는 뭐라고? 최대한 묶어주세요라는 개념인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라고 표현하면 gx에 곱하기 네모에다가 더하기 r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더하기 gx에다가 더하기 r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fx만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식을 줬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gx 있는 것들 있죠. gx 있는 것들만 요거랑 요것만 두 개 묶어봐. 그럼 gx에다가 뭐가 돼요? 네모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남은 것들 써봤더니 더하기 2r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가만히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반드시 커요라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여전히 궁금한 게 얘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나머지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럼 당연히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랑 비교하면 얘의 차수가 더 크겠지. 그죠? 그냥 얘는 여기다 2배 한 거, 여기다 2배 한 것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로 나는 나머지라고 하는 건 이만큼이 몫이 될 게 분명하니까 얘가 그냥 나머지군요라고 판단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답은 2RS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 문제 이해되니?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그 다음 문제 6번 보세요. 요거는 뭐라고 줬냐면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x, fx 더하기 5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분명하다. 다시 이걸 여기다 풀어보자.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래? x에다가 fx에다가 더하기 5라고 하는 얘를 최대한 누구로 묶어주세요? x-1로 최대한 묶어서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라. 자, 여기는 얘도 여기서 했던 그 작업 그대로, 그러니까 보정 작업했던 거 그냥 그대로 있지. 그냥 그대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봐봐. 여기다가 fx에다가 내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되냐면 x에다가 x-1에다가 이렇게 쓸게. qx에다가 더하기 r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더하기 5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최대한 뭘로 묶고 싶어요? x-1로 묶고 싶어요. 다시 그냥 목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나는 목과 나머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개념 자체를 묶는다로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봤더니 뭐 돼? x에다가 x-1에다가 q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r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미 x-1로 묶여 있는 애네. 이렇게 써도 되잖아. 맞아? 요거랑 요거랑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면 이만큼은 다시 얘로 이만큼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 거지. 라고 판단 가능하죠? 그럼 나는 마무리만 더 해주면 된단 말이야. 마무리. 그럼 봐봐. rx라고 하는 거를 x-1로 묶어주세요 라고 하면 걔는 몇이 묶이겠어요? r이 묶일 겁니다. 맞아? 그리고 x-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r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r이 생겨야 되고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됐어? 안 됐어? 다시 천천히. 잘 봐봐.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식에서 지금 주고 있잖아, 그지? 요건 이해됐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x 곱하기 fx 더하기 5를 x-1로 최대한 묶어보고 싶어요. 묶고 나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fx 대신에 이건 준 식이니까 그대로 fx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됐어요. 여기는 얘를 요렇게 두 개로 이렇게 전개한 게 여기는 요거랑 요거지. 그죠? 그리고 요 플러스 5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x-를 최대한 묶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이미 x-1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얘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미 묶여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는 얘네들만 내가 x-1로 최대한 묶어주고 싶어요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는 얘를 rx라고 하는 걸 x-1로 묶어봐요. 그러면 r만큼 묶이겠죠? x-를 묶었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r로 해서 고정시켜가지고 없애주고 원래 5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해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x-를 최대한 묶어주고 싶었던 거니까 얘 공통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만큼과 이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여기 몇 차예요? 1차죠? 여기는 몇 차? 상수 빵차다,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 최대한 묶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고요? 몫이 되고요. 이만큼이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지? 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너희가 직접 다 연습을 해줘야 돼. 봐봐.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게 선생님한테 되게 자연스러워요. 왜? 여태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너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나누기를 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 그지? 처음 해봤잖아, 그지? 그죠? 아마 누구지? 수아도 이렇게 묶는 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어색할 뿐이야. 이걸 연습 조금만 하면 다 너희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저 작업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식 변환하고 장난치는 걸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디 썼어? 유제 1-4번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부터 끝나서 여기
20페이지로 가서 20페이지 밑에 1-4번 있지. 요 두 문제 있어요. 여기는 얘랑 얘 두 문제 있거든. 요 두 문제를 이렇게 1번, 2번, 3번 방법으로 해서 총 6개의 풀이를 써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좀 잡아줄게. 안 되는 거. 지금 바로 연습합니다. 자, 볼게요. 다음 문제. 얘는 조금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었대. 이렇게 되는 얘를 a배의 x-2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b배의 x-2의 제곱에다가 c배의 x-2에다가 더하기 d 이런 꼴로 변형을 했을 때 a, b, c, d 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지? 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n이 얘가 되도록 a, b, c, d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을 있잖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얘는 지금 x-2의 세제곱이고요. x-2의 제곱이고요. x-2예요. 얘는 지금 x의 세제곱이고 x의 제곱이고 x고 그 다음에 상수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내가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됐다고 말해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됐다고 말하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일단 뭐라고 말을 하냐면 x-2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여긴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맞죠? 얘는 x-2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x에 관한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얘를 x 마이너스 지금 2죠. 보통 이제 a라고 써.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어떤 짓을 해주면 될까요?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여기 얘를 이렇게 지금 돼 있어. 가만히 보니까 x-2, x-2, x-2 여기까지 다 x-2들이 하나씩 존재하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x-2를 이렇게 싹 묶어보면 어떨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배 x-2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b배 x-2의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이렇게 한번 써봤다? 그랬더니 상황이 어떤 거야? 이거 이만큼이 x-2로 뭐 했네요? 묶였네요. 그치? 그리고 이만큼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몫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요만큼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저기 있는 쟤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나눠볼게. 뭘로 나누면 좋겠어? 현재 x-2로 나눈 거니까, 그지? 얘는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갑니다. 더해서 내려오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만큼이 뭐예요? 그렇지, 얘가 나머지. 그러니까 얘가 뭐였구나, 사실상? D였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봐. 얘는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일 거야. 거기 있는 걔가 얘이지 않을까요? 그죠? 몫이니까. 요거 이해되니? 다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x-2로 최대한 묶어봤더니 그 결과가 이만큼이 묶였고 이만큼이 남았어. 얘를 내가 몫이라고 할 거고 얘를 나머지라고 할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나눠봤더니 그 결과가 이만큼이 몫이 되고 이만큼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D가 17이라는 건 확실해. 그렇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거지.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될 거야.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이만큼만 똑 떼다가 다시 한번 내가 x-2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최대한. 오케이? 그러면 요거 3개 중에서 요거 2개만큼은 묶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배 x-2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묶이는 거고 얘는 그냥 나머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아?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무슨 짓 했어? 여기는 얘를 누구로? 2로 x-2로 다시 한번 나눠본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누구래매? 얘래매. 맞아요? 여기는 얘가 그냥 그대로 얘래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자체로 그냥 다시 한번 요렇게 해도 괜찮겠다. 맞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또 2가 될 거고요. 곱해서 올라가니까 4가 되고 더해서 내려오면 9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18, 24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여기는 이 숫자의 의미는 당연히 뭐 얘가 C겠네. 맞아요? 여기는 얘가 C였을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의 구성이 뭐겠어? 얘겠지. 2x 더하기 9가 여기는 요 1차식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됐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잘 봐봐. 여기 얘 마지막으로 여기 얘를 다시 한번 봤더니 얘는 x-2에다가 a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잖아. 그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요 1차식을 다시 한번 x-2로 나눠봤더니 그때 몫이 a가 됐고요.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b가 됐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뭐 해주냐? 출입제법을 써줍니다. 그러면 요 2는 그대로 또 내려올 거고 여기 얘는 곱해서 올라갈 거고 더해서 내려갈 거야. 13이 되고. 그럼 그때 거기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b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 몫이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얘가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뭐 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x-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면 뭐만 해주면 된다. 여기 있는 얘를 계속 뭘 가지고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쭉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여기 오는 것부터 순서대로 A, B, C, D가 되는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거 이해돼요? 여기 이제 연속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인데 여기는 얘를 일단 왜 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지만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이런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하고 그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다? 연속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봐봐. 다시 한번 얘가 이 결과가 얘가 A, B, C, D가 되는 그 이유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처음 x-2로 묶어봤어요. 몫과 나머지입니다. 얘를 다시 한번 x-2로 묶어봤어요. 몫과 나머지입니다. 얘를 다시 한번 x-2로 묶어봤어요. 몫과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 아까 나머지. 오케이? 이 순서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x에 대한 내림차순에서 x-a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요걸 이렇게 변형하는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얘는 언제 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 거야. 봐봐. 그냥 다항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1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1번 문제가 그냥 없었어. 2번 문제만 바로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x가 2.01일 때 x가 이렇게 하자. 또 복잡하니까. 그냥 2.1이라고 할게요. x가 2.1이었을 때 n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2.1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그 함수값 계산할 것 같아. 그죠? 그냥 이거일 때 n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x 대신에 그냥 2.1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2.1을 세제곱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제곱하는 것도 뭐 쉽진 않죠. 2.1이라는 숫자가 되게 거추장스러운 숫자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변형시킬 수만 있다면 여기다가 2.1을 넣어버리면 얘는 0.1로 바뀌어요. 이해돼? 다시 얘도 0.1로 바뀌고 얘도 0.1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0.1은 세제곱해봐야 0.001이잖아. 제곱해봐야 0.01이잖아. 얘는 0.1이잖아. 그럼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2.1이라고 주어져 있는 여기는 이런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x에 대한 내림차순인 애를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변형해놓고 문제를 풀면 편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넣으면 좀 나와. 2.01이든 뭐 2.1이든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런 개념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79 곱하기 81을 해달래 라고 한다면 79 곱하기 81을 해주세요 라고 79 곱하기 81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저기 있는 제 구성을 좀 봐봐. 쟤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은 얘는 80 빼기 1이고 얘는 80 더하기 1이잖아. 그죠? 우리는 뭘 배웠어? 중학교 때? 합차 공식이라는 걸 배웠지.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80의 제곱에서 빼기 1이구나 정도로 바로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얘는 6400 빼기 1이니까 6399였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너희가 직접 계산한 것보다 이런 식의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적용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점점. 그렇지? 고등수학은 중학교 수학이랑 좀 다르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케이? 그 시간을 줄이려고 우리는 이렇게 개념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고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삼박자가 다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겠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다항식 연산에 대한 얘기 다 끝났고요. 넘어가 보세요. 곱셈 정리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일단 어마어마한 식들이 있죠. 그죠? 자,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잘 봐봐. 1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그지? 요거는 여전히 아는 거. 여기는 얘도 여전히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했던 거. 그지? 여기서 처음 나온 거 5번. 요거 하나랑. 근데 요것도 사실 중학교 때 안 나오지만 그죠? 그때 선생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요것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처음 보는 거, 여기는 얘도 처음 보는 거, 여기는 얘도 처음 보는 거, 여기는 얘도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사실 몇 개 있어? 6개 있어요. 당연히 다 뭐 해야겠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자 수학이 당연히 이해 과목이고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사고의 재료가 되는,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이런 암기들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 암기를 하는데,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데, 일단은 다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 마치고 여기는 얘까지 다 암기하고 너희들 집에 갈 거야. 그렇죠? 요건 다 암기하고 집에 갈 거고, 요거 다 암기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하면 하나씩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를 외워. 그렇죠?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외운 걸 토대로 너희가 적용하는 것 다 해봤잖아. 그죠? 중학교 때도 충분히 했잖아. 요렇게 하나 알려주고서는 뭐 해봤어? 뭐 2x-1 이렇게 있고 2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4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었지. 공식 주어져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도 했었단 말이야. 요런 거 딱 봤을 때 지금 얘는 뭘 베이스로 하냐면 a-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었군요.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는 얘가 전개하는 결과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희는 이제 문제를 보고 여기는 얘 문제를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고, 오케이? 얘를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고 그 결과까지 바로 자연스럽게 얘는 2a 전체 세제곱의 마이너스 b 세제곱이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구나. 이렇게까지 바로 풀 수 있게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산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줄 거야. 오케이? 계산은 너희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 여기는 요 일단 공식 암기한 거 토대로 여기는 얘네들 적용하는 건 타입S에 되게 쉬운 문제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관계식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